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뭐 시세가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또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락은 안 하니까 사람이 되게 더 허탈한 거죠. 예, 이럴 때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허탈해요. 예, 폭락하면은 차라리 폭락했다가 오를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폭락도 안 시켜. 그렇다고 급상승도 안 시켜. 근데 뉴스도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뉴스를 오늘 딱 읊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전에 사실은 빗썸에서 미국 세계다가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허가를 잠정적으로 앞으로 낼 거고 나스닥에도 나중에는 이제 상장일 내년 연말쯤에는 시킬 거다라는 뉴스도 막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 글씨 여기 보시면은 미 세계에서 거래소 첫 기소 증권형 토큰 미허가 거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형 토큰 거래소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나왔던 그 시그널과 반대되는 사실 뉴스거든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혼선을 빚거든요. 충분히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거 뭐 규제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뉴스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냐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에는 이번 달 안에 G20가 아마 이번 달 말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9일인가 아마 있고 28일 날인가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달 안에는 지금 이제 9일인가 한가요?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이구나. 11월 9일 지금 금요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측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세도 지금 줄타기를 세력이 하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약간 이런 뉴스 자체도 사람들을 좀 혼선을 빚게 해서 좀 약간 줄타기 하는 게 아닐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를 올라갈 거 같이 하면서 밑으로 살짝 빼니까 지금 물량을 여기서 다시 살짝 뺏기면서 이제 물량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홀딩한 사람들도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좀 패닉하거나 이럴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울증 좀 비슷하게.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혼선을 빚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그 뉴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조셉 영이 세계 이더델타 기소 탈중앙화 거래소의 타격이라고 나왔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탈중앙화 거래소 하면은 뭐 반정부주의자 뭐 예를 들어 탈중앙화다 이러면 대다수의 대중을 위한 블록체인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탈중앙화라는 껍데기를 쓰고 그리고 대중을 위한 거인 거 같이 하지만 알고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중앙 집권화 쪽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반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반감 사시는 분은 그런 분들 생각도 존중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거죠. 누구 말이 맞나. 그래서 어쨌건 세계 이더델타 기소 탈중앙화 거래소의 타격이라고 나온 거에 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규제안을 구체적으로 아마 내밀 거라는 거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할 거고 빗썸이 탈중앙화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냥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비트맥스 보고서. 비트맥스 하면은 마진으로 하는 거래소 중에는 그래도 물동량이 되게 많이 큰 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많이 시세가 하락하면서 이제
여기 비트맥스 CEO 자체도 막 하소연하고 막 이럴 정도까지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보고서에서 한국 몰타 다음으로 거래량 다라고 많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네. 한국 국내 등록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몰타 등록 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타 등록 거래소들의 1일 기준 거래량은 약 14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한국 등록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약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한국이 되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국이 잠정적으로 나중에는 블록체인 허브 쪽으로 그런 포지션 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상황으로 가면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정황 면에서 아마 한국이 그런 위치에 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그거에 관해서 좀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어설프게 해외 이민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시 24분에 블록 스트림 리퀴드 풀 노드 가동 준비 완료라고 해서 이런 블록 스트림이나 리퀴드 풀 노드 가동 준비 완료라고 해서 여기 끝에 쪽에 보시면은 블록 스트림에 따르면 리퀴드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기술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 전 세계와 금융기관들을 연결시키는 상호 청산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진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랑 국민은행하고 대대적으로 뭐 우리는 이렇게 파트너십 관계다라고 대놓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모 거래소하고 긴밀하게 뭔가 이면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증권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아마 잠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연관 관계가 분명히 다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확확 돼 있는데 그런 관계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페이하는 거, 그리고 증권형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사물에 측정된 어떤 증권형 토큰으로서의 가치, 그런 값어치 자체가 다 동일시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쉽게 내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에서 페이를 할 수 있고, 집을 내가 그것도 페이를 집값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토큰형으로 돼서 나중에 그거를 분산해가지고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분명히 생길 거고, 은행하고 연관해서 그럴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우울증 걸려서 지금 너무 피폐해 있기보다는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되새김을 하시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물 경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선에서는 이것만 시세만 언제 오르나 하고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외신이 리플이 나스닥 첫 상장 코인 될 것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코인 크립토 라마가 나스닥이 오는 2019년 출발할 암호화폐 플랫폼에 상장될 첫 코인으로 XRP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주장이 나옴과 동시에 지금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호재 뉴스나 아니면은 좋은 어떤 인지도 있는 기관에서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시세가 빠지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고 대중들을 그러니까 회유해서 그 사람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거고, 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거나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이거에 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멈칫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건 박스권 정세에서 계속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흔들어내고 심리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대중이라는 게 되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막 오르면은 막 빚까지 져가지고 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막 투자를 막 한다고요. 불나방 같이. 근데 또 떨어지면은 또 자기가 여유 자금이 있어도 못 사. 예.
이게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뭐 비트코인 캐시다, 스텔라다, 오미세다 이런 것도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코인이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도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못 달려든다는 거죠. 예. 근데 못 달려들어요. 제가 봐도. 예. 그렇게 지금 보면은 못 달려들 수밖에 없게 뉴스도 그렇게 나오고 시세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 같아도 지금 선에서는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 되게 쌀 때도 있었잖아요. 비트코인도 되게 쌀 때도. 그때는 사죠. 그때는 확신이 있다면, 자기 여윳돈이 있다면 그때 1,000만 원 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10억 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한 거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기 생돈 은행에 넣었던 현금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해요. 예, 제가 말은 이렇게 떠들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죠. 예.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이게 제가 제 뉴스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하드포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악재 뉴스를 계속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쏟아낼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로저버가 BCH 하드포크 시 투자자 손실 불가피라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가장 많이 떠들고 찬양하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는 앞서 이더리움이 이더와 ETC로 분리될 때 다수의 거래소들이 리플레이 프로텍션, 하드포킹 암호화폐에 나타날 수 있는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 지갑 주소를 생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이란 보시면은 기존 코인과 하드포크로 인해 나오는 새로운 코인이 동일 인증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 코인의 출금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 코인 출금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어쨌건 불안 심리를 유도하는데, 저는 이더리움에서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바닥권 가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도 되게 좋게 보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바닥을 박박 끼지만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건 뉴스를,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뉴스가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짜 완전히, 예. 비트코인 캐시 망한다, 예? 완전 쪼개져서 영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아마 나올 확률이 점점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BTC 선물 1% It's Charlie's World. 때 하락 마감이라고 해서, 하락 마감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거래가 이제 확실시 됐죠. 저번에 이제 그냥 두고 보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탁 오픈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 받은 것 같거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그래서 시세가 코인베이스에서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타시는 게 아니라 그 상장바를 받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쑥쑥 빠져요. 빠지는데 조금 이제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자료를 읽어보시고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상장했다가 빠질 때 그때 노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오르거든요. 분명히 값어치가 있다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코인 잘 보는 사람들한테도 아마 베이직 어텐션이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BCH에 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은 BCH 커뮤니티 분열 심화, 머니버튼 CEO 확실한 승자 나타나야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안 심리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포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9일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9일인데 이제 포크 전까지 이제 아마 점점 더 사람들을 흔들어 낼 거예요. 시세도 물론 흔들어 낼 거고. 근데 그거를 버티고
이거를 잘 가격에 관해서 잘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포크대에서 오는 코인도 갖고, 예, 그리고 시세에서 이득도 남겨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ABC 진영을 향한 공격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H 결제 플러그인 머니버튼의 CEO 라이언 찰스는 어느 한쪽이던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종류의 코인이 존재하면 더 많은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버튼은 BCH 해시 전투 기간 동안 지갑과 거래 서비스 지속을 위한 체인 분할 방지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BCH의 지급 결제에 관해서 머니버튼은 이미 준비는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건 그거에 관해서 승자가 빨리 나타나야 된다. 근데 지금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뉴스 자체만 보면 불안하죠.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홀딩할 수 없게 하트포크 전에 나갈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멘탈이 뭐 결국에는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코인 시장은 좀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조금 멘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지금 선에서는.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레딧 공동 창업자가 암호화폐 베어마켓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이 말에 관해서 저는 그냥 동감해요. 예. 어쨌건 중요한 거는 대폭락은 세력들이 일으키지 않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 여기서 만약에 진짜 폭락시키면 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에서 제가 봤을 땐 퍼즐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블록을 쌓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블록은 이들은 쌓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패닉으로 만약에 시장 심리를 전체적으로 흔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마 다 퍼즐 자체가 다 판을 엎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가 엑스칼리버를 들고 그 왕자에 앉아 있으려면 그 주변에 신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병사들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서 빵을 만들건 음식을 만들건 하는 그런 하인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이 투자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존재를 해야는 하거든요. 지들이 그 성 안에서 부유한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들도 대중을 그렇게 꽉 죽을 때까지 밟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왜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끝까지 버틴 놈이 결국에는 엑스칼리버 든 자 옆에서 그래도 시중 들면서 살아는 갈 수 있잖아요. 예. 좀 비유가 좀 모호하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 또 비트맥스가 자기네 요즘에 매출액이 별로다. 그래서 CEO가 막 하소연하고 이랬던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자체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출범이라고 해서 비트맥스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난 10월 115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조달한 블록폴리오가 비트맥스를 투자자로 발표한 바 있다. 해서 블록폴리오가 진짜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블록폴리오를 추천드려요. 그거 쓰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여러모로. 그리고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바네크 앤 솔리드 X 미 세계 ETF 승인 전망 이유 제시라고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실제 BTC 물량을 기반으로 한 ETF, 그리고 두 번째가 BTC 해킹 도난 등 손실의 완전 보험 처리, 3번 당국이 인정하는 MVIS 크립토 컴페어의 지수를 근거로 한 BTC 가격 사용, 그리고 네 번째가 ETF 바스켓을 25BTC 규모로 구성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올 거예요. ETF에 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ETF 승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밋빛 희망회로를 희망 그런 거를 지금 돌리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도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제가 바라보는 조금 하나의 시각이 또 새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파티가 BCH 기반 마인크래프트 유사 게임 출시라고 해서 BCH 불안
어떤 심리를 지금 나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사람들도 이제 톡방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고 지금 패닉해가지고 물량을 던져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BCH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가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서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뿌릿속까지 깊게 거기하고 관여되어 있는 게 SBI 홀딩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폴로니엑스가 USDC 마켓 거래 수수료 면제, USDC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USDT에 관해서 테더에 관해서 의구심도 증폭되고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주거래 은행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점점 회유를 하면서 지금 USDC라든가 아니면은 저맨이 쌍둥이 거래소에서 나온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시장에서 어떻게 인지도를 점점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CN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이 인수한 폴로닉스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 USDC 마켓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거죠, 사실은. USDC 마켓을 이렇게 하면은 USDT 마켓보다 훨씬 더 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마켓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더 단기간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제가 봤을 때는 폴로니엑스가 만들어가고 그 이면에 있는 골드만도 여기에 관여가 분명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거대 세력들도 조차도 지금 마켓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면에서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세가 재미없고 짜증나고 막 이러지만 그거를 결국 못 버티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팔고 나가시고 부동산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하시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올해 초라면은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 지금 시세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산 코인이 조금 빠졌다 그래서 일에 일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95% 손절난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조금 손절나가지고 막 그러신 분들보다 버티면 낫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더랜드에 관해서 어떤 제 구독자 고수님한테 받은 뉴스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더랜드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 네바다에 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나오는 코인 뉴스에 관해서 나오는 코인 뉴스에서 이 뉴스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네바다 주지사 후보 블록체인 친환경 환경 구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명 비트코인 전문가 안드레이스 안토노폴로스 이런 제안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또는 클라우드를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으로 매우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배권을 주장하는 블록체인은 전혀 흥미로울 게 없다. 이는 단지 그들의 사업을 혁명적인 것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나오면서 네바다주가 아마 블록체인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점해서 아마 투자를 정부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다시피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아마 그거의 핵심 중심으로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플도 마찬가지로 중앙화된 거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보다 중앙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켜보시면 알 거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그때쯤 가면. 그래서 어쨌건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지 길더가 인터넷 탈중앙화로 세대 교체 구글 시대 끝날 것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뭔 얘기냐 이게. IT 분야 트렌드 예측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조지 길더가 최근 중국 칭화대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중앙화된 인터넷은 결국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 인터넷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구글의 시대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있는 뭐 이 사람이 뭐 학자나 아니면 교수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글은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득세하거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득세할 확률이 높지. 중국 물론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그들의 영역을 물론 구축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국 측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이 중국 까고 트럼프가 시진핑 까듯이 그런 의미인 거지. 무슨 구글의 시대가 끝나요. 그렇게 거대하게 데이터베이스 화를 그렇게 많이 만든 기업이 무슨 갑자기 사라져요. 앞으로 점점 더 하면 더 했지. 유튜브도 앞으로 점점 더 인기가 점점 더 많이 더하면 더 했지.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제 그 VR 시스템을 베타 테스트를 이제 끝내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출시하면서는 아마 또 다른 행보를 걸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두루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한쪽에 편파적이게 뭐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이게 아니라 재미없는 시세의 장이지만 어쨌건 오늘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을 계속 호도하고 회유하고 페이크하고 흔들어서 물량을 털어내고 지리한 장세 속에서 패닉 없는 장세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투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짓게 하는데 어쨌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인정해요. 예,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조금 예측을 잘못했던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희망의 로를 끝까지 돌려도 나쁘지 않다는 거에 관해서는 확신하거든요. 시기가 조금 틀려지긴 했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에 관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화이팅!